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목포에 정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 장관은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현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선체의 상태와 안전성 등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연안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목포 종합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 장관에게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 광양항 탄소중립 항만 구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도의 맛을 세계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국제행사로 치르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행정부지사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과업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과 성공 개최 전략을 집중 논의한 가운데 남도 음식의 우수성과 가치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지역적, 세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를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며 K푸드의 세계화를 선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는 오는 10월 7일부터 3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남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보육실 운영에 나섰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만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병원 방문 등 개인적인 업무로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로 총 2개 반의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의 이용이 가능해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 금액도 부담되지 않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장애인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전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장애인이 정보통신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성심관에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시회에서는 정보통신 기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적합한 제품을 보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체험전 현장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문업체 25개사가 참여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음성 변화기를 포함 시각장애인 분야 58종, 지체 뇌병변 분야 19종, 청각언어 23종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100여 종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제품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이번 달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게 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해남군 신청사 개청식이 군민과 각계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각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개청식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곧바로 시작된 군민 광장 조성 사업이 지난달 완료되고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군청사 신축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청사 신축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 총 65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내에서 사업을 완료해 신청사를 빚 없는 청사로 완공했으며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완공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인수위원회 대신에 민선 8기의 비전과 공약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복귀와 함께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은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입니다. 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현장에서 도민이 들려준 소중한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겨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구성했고, 위원회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남도 미래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위원회는 안전과 환경, 복지, 일자리와 산업, 에너지, 농수산 그리고 관광문화사업 등을 총괄할 기획 분과 4개 분과에 33명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네. 공동위원장은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과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박명성 신시 컴퍼니 예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위원은 학계와 사회단체, 현장 전문가, 청년 대표 등이 참여를 하고 위원회 분과별로 전남도 실국장들과 간부들이 함께해 소통하게 되며 논의된 내용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번 위원회가 동부, 서부 등 권역을 4개로 나누고 현장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눈길을 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전남 동북권, 서남권, 중남부권, 광주, 근교권 등 4개 권역별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 9일 전남개발공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민선 8기 비전 공약 정책 과제 등을 주 내용으로 대도민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는 민선 8기는 전남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다며 전남이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하고 도민과 현장에서 소통해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혀 비전 공약위원회 성과에 대한 전남 도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아닌 비전 공약위원회, 조금은 생소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전남도의 비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곳곳에 크고 작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물연대 전남본부도 파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지난 7일 광양항에서 광양, 여수 지역 등 노조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는 화물연대 전국본부가 이날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따른 것으로 광양항에서 가진 출정식에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 600여 대와 광양 국가산단 철강 운송 차량 700여 대 등 총 1,300여 대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운송료 인상과 화물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화물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는 무엇이고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에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 운임제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광양제철소 등 주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데요. 네, 여수와 광양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여수 국가산단, 광양 국가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물류 운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만 수천 대의 화물차가 오가는 곳입니다. 네. 현재 여수 광양 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 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이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지만 광양항 배후단지의 한 컨테이너 보관업체의 경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배송이 막히면서 미국에서 들어온 가축 사료 원료가 배송이 되지 않아 재고 물품이 창고 천장에 곧 닿을 것처럼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파업이 깊어질 경우 운송수단 대체도 한계에 달해 전체 물동량의 30%가량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초장기화될 경우 납품 문제만 아니라 재고를 쌓아둘 야적장도 포화 상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물류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 정부의 적절한 해결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물류 대란이 오면은 외식비라든지 물가 상승 등 후폭풍이 잇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도자 밖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나비의 모습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황소위로 나비 한 마리가 춤을 춥니다. 순천 문화공간 발해에서는 도자 작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윤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를 소재로 삼아 흙이 주는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의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문화공간 발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나비를 주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흙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섞고 틀을 만들어서 FRP라는 재료로 완성을 하는 작품을 주로 해왔는데요. 흙에서 얻는 즐거움을 뜻하는 그의 작업실 토희에선 300도로 빚은 도자기와 표면에 바르는 유약으로 빚어낸 작품들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탄생됩니다. 자연의 재료인 흙을 이용해 옛 선조들의 건축물과 민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에선 작가만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돋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작품마다 자연과 교감하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희망과 행복이 잔뜩 묻어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여수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여수 세계 박람회 기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와 2028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목표로 오는 7월 22일부터 10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을 개최하고 붐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주년 기념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을 6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의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2022 스토리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스토리 기자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10개월간 전남 지역의 장학,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등 현장의 소식과 이슈를 발굴해 도민에게 널리 알려 풍부한 현장의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 시민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환경 퀴즈,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텀블러 사용 등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소개할 예정으로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며 이벤트 후 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가 여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홍보 과제를 수행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18세 이상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거주자로 SNS를 통해 여수와 전남의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며 최대 14일 동안 여수에서 숙박하고 도내 22개 시군 전체 여행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와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4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